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이 많은데 저희 병원이 좀 독특하게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목이 좀 많이 촌스러운데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 병원 직원이 한 15명, 개발자 한 15명 되고요. 또 외주 직원이 한 15명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 20명이 저희 한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9일 3월 달에 굉장히 이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환자가 발생이 됐었죠. 2020년 3월 9일 날 18시 30분에 제가 퇴근하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오전에 하게 되면 결과가 대부분의 한 6시 정도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퇴근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진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6시 3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저희 병원 진단검사 지원팀장이 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개 병원에서 이제 병원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병원에서 긴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지원팀장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참 병원마다 굉장히 예민했었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의료정보실장에게 이 사실을 다 통보해 줬고요. 진단검사 의학팀장은 감염관리팀장한테 다시 상황 보고를 하고, 감염관리팀장은 감염관리실장한테 보고를 하고, 행정처장한테 보고하고, 병원장, 의료원장한테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6시 30분에 우리 병원에 관련된 주요 보직자들한테는 전부 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냥 병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그때 마침 사무실에 네트워크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담당자를 호출해서 저희 의료정보팀 직원과 그다음에 외주 인력 한 15명 정도 직원들한테 원격 접속을 하라고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확진자가 발생했다 통보를 다 해주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은 즉시 자택으로 돌아가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전원이 18시 30분 이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칙이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방을 별도로 써야 되고, 음식도 따로따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라고 다 통보가 다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PC를 열어서 저희 병원에 VPN으로 다 접속을 해라 하고 다 통보를 다 내렸고요. 2주 전에 이 상황이 발생하기 2주 전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각자 집에서 원격으로 VPN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다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2주 후에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전원이 이제 자기 집에서 저희 사무실의 VPN을 통해서 원내망으로 접속을 다 테스트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뭐 동시에 접속하지는 않았죠. 그때는 뭐 직원이 뭐 7시에 접속했던 사람, 뭐 8시에 접속했던 사람, 뭐 10시에 접속했던 좀 그 전날 야간에 집에서만 한 번만 접속을 시켰기 때문에 동시에 접속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한 50, 이제 개발자만 30명이니까 30명이 각자 7시에서 8시 사이에 동시에 접속을 했는데 VPN 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병원 정보 시스템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그램을 조회했을 때는 정상적으로도 조회 속도가 다 보장이 되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문제는 뭐 어떤 게 문제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영하고 빌드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해봤는데 그거는 속도가 나오지 않았고요. 한 10명 정도가 동시 접속했을 때부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 VPN으로 접속하는 그림이고요. 뭐 모든 병원이 하듯이 다 똑같습니다. VPN으로 붙어서 다시 방화복을 통해서 자기 PC로 붙는 이러한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테스트했을 때에 저희가 갖고 있는 VPN 장비는 50명을 접속할 수 있는 장비였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VPN을 쓸 때는 뭐 위급상에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유저 수면은 충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30명이 일괄적으로 이 VPN을 통해 접속을 하고 프로그램 빌드를 할 때 속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해보니까 결국은 속도가 나지 않아서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방편으로 VPN을 접속을 끊고 방화벽에서 그냥 공인 IP를 통해서 내부 IP를 연결을 하는 NAT 방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30명에서 붙어도 속도의 지장은 전혀 받지 않았었고요. 이런 구성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여기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보안의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트로 들어왔을 때는 접속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PC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 공인 IP가 방화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킹당할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팜이나 DB 접근 제어의 솔루션이 잘 만들어져 있는 데는 접근이 차단될 수 있지만 그러한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병원은 이런 방식이면은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서버까지 접속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형태로 저희가 2주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병원이니까 저희 24시간 지원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에 문제가 있지만 속도 보장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15명이 저희 병원 직원이고 15명은 외주 직원입니다. 근데 우리 외주 직원들 PC에는 외주 인력 단말 통제 솔루션이 거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주 직원들이 PC에서 들어가는 모든 행위 이력이 그 PC에 다 로깅이 다 남아 있고요. 뭐 동영상까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주 관리 솔루션들이 각 그 개발자들 PC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트 방식으로 PC를 연결을 해보니까 이 연결이 차단됐습니다. 차단된 이유는 이 솔루션에서 그냥 다 차단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솔루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PC를 외부로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모드에서 이 외주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PC의 이 솔루션을 그냥 다 드랍시켰습니다. 드랍시키고 다시 그냥 나트리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타나는 문제 보안에 우리가 이제 ISO 규정이나 뭐 ISMS를 받다 보면 위급 상황일 때도 보안의 수준을 유지하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죠. 근데 저희 같이 위급 상황인데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VPN 성능이 떨어졌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트 방식으로 전화를 했는데 외주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의 행위 로그를 또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저희가 2주를 보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 병원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굉장히 그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특정 병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퇴근 시간 이후에 정말 셧다운 됐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다 저희가 병원에서 DR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다 전부 다 이중화를 다 만들어 놓는데 이중화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중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산실이 셧다운 돼 버리니까 결국은 대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결국은 보안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개선하는 거는 두 가지죠. VPN 장비를 뭐 성능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원격 근무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을 적용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현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22시 30분에 전 직원들 그 연결을 시켜 놓고 저희가 이 직원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가격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좀 뭐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4시간 안에 VPN 연결했다가 나트를 연결했다가 그다음에 외주관리 솔루션 드랍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이 4시간 안에 다 한 겁니다. 다 하고 최종적으로 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는 이제 자가격리 들어갔습니다. 좀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확진자가 병원에서 발생했을 때 원격 지원을 위한 준비를 위한 사례였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저희 사무실의 모든 전화는 자기 핸드폰으로 다 포워딩 착신을 다 시켜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착신을 시켜놨고요. 근데 이게 아주 가장 운영하는데 가장 파워풀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만 근무 시간 이후에 자가격리 됐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특정 부서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도 다 오픈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또 환자들한테 연락이 다 나가니까 환자 떨어지는 거 병원에 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래서 병원 전체가 저희가 자가격리 된 걸 다 몰랐습니다. 다 몰랐고요. 전화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원격으로 다 처리를 해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자가격리 된 사실을 다 몰랐습니다. 몇 사람만 알고요. 그리고 3일 지났을 때 저희가 병원에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보안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방역팀이 왔는데 물리적 보안이 잘 돼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역팀이 오기 전에 사실은 보건소에서 먼저 옵니다. 보건소와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들이 먼저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다 환경을 다 보고 가거든요. 근데 뭐 다 통제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뭘 만들어 놨냐면 제3의 장소에다가 보안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비상 출입기 관리 대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적 보안이 되어 있으니까 방역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다가 보안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보안 카드 관리 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안전요원 보안팀의 안전요원을 통해서 이 제3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보안 카드를 가지고 대장 작성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 사무실을 오픈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 들어올 때 출입할 때 앞에서 뭐 지문 인식하고 들어오죠. 그다음에 서버실 들어갈 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앞에 들어올 때 CCTV로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보안은 뭐 완벽하게 잘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방역을 하게 되는데 두 차례 걸쳐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방역은 보건소에 와서 방역을 하고요. 2차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주는데 방역을 할 때 저희 병원의 총무팀과 보안팀이 와서 다 이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은 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내부적으로는 2차 방역은 우리 병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2차 방역을 병원에서 직접 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다 방역을 했고요. 방역을 하기 전에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역 소독액이 서버실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테이핑을 다 했습니다. 그때 야간에 전부 테이핑을 하고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방역 제외 구역이라고 빨갛게 써서 거기다 다 붙여놓고 거기는 방역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테이핑을 다 해서 문틈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만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서버실은 방역하지 않게끔 조치를 다 취해놨고요. 그래서 그때 6시 반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역을 하고 24시간 후에 이제 입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1차 방역하고 2차 방역할 때까지는 이 사무실 폐쇄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와서 폐쇄를 시키고요. 보건소에서 허락을 해야지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소독하고 24시간 이후에 3일차 될 때 저희가 보건소의 허락을 받아서 입실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자택격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 유지보수 인력들을 상주를 시켰습니다. 이 3일차에 저희 사무실에서 상주를 시켰고요. 그래서 서버 담당자, DB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3명을 유지보수 직원들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유지보수 업체가 있죠. 그쪽에서 엔지니어들을 저희 병원에 2주간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무실에는 이 인프라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은 상주를 하고 나머지 개발 파트는 전부 자택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택격리를 이제 제가 책임자니까 자택격리를 다 이제 시키면 의외로 행정 처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일을 다 겪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확진자가 병원의 이동 경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야지 밀접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거기에 방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자가 2개 부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 격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격리된 29명이 병원의 원내 동선도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던 외부 직원들, 병원 직원이든 외부의 저희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든 전부 다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저희 유지보수 업체 몇 분들도 같이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문에 CCTV가 있는 그거 영상을 또 제출해야 되고요. 뭐 이러한 일들이 저희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집에서 그냥 다 서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9명이 코로나 검사를 전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계속 조사를 해서 현황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다 하죠. 그러면 저희가 감염관리팀에 보고를 다 하게 되면 감염관리팀에서 그걸 다시 원장님한테 다 보고를 다 합니다. 다행히 한 명도 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을 좀 했었고요. 그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 친구의 사무실의 위치가 거의 출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뒤로 다 지나다녔죠. 사람들이 다 뒤로 다 지나다녔는데 다행히 이 친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CCTV를 다 돌려봤을 때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있었고요. 저희가 좀 운이 하나 좋았던 이유는 한참 좋았습니다. 그 확진자와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기침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기침을 하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음성이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침을 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떻게 예민하냐면 이 확진자가 하고 거의 매일같이 일했던 직원이 여직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멀쩡했어요. 멀쩡해서 집에 가서 잔뜩 격리됐는데 그 다음부터 아프다는 겁니다. 뭐 열나는 것 같다 그러고 목이 컬컬하다 그러고 여자들 대부분 또 식사도 이제 그 확진자와 업무 협의했던 여직원이 우리 병원 여직원들이랑 계속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직원들 전체가 다 뭐 열이 나는 것 같다 뭐 막 이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다 해보면 다 음성이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그런 상황에 들어오면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격리됐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개발 규정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저희 격리가 2주니까 2주 안에는 특별하게 신규 프로그램을 반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오류 난 것만 수정을 해라. 그 다음에 DB에서 데이터 확인만 해라. 요 두 가지 일만 시켰습니다. 세 번째, 신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반영하게 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사무실에 있었으면 이게 반영했을 때 뭐 문제가 생겨도 그때 조치가 다 가능한데 다 전부 다 재택근무 중이기 때문에 또 우리 프로그램 하나가 타 부서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타 부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은 규정을 지냈어요. 이렇게 그 재택근무의 규정은 아니죠. 재택근무는 뭐 당연히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규 프로그램은 반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를 지났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프로그램 오류와 DB 데이터 확인 작업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결국 이것도 무너집니다. 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일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반영을 다 했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도 프로그램 또 개발해야 되는 의뢰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는 빨리 프로그램 다시 만들어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반영하는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다 무너져서 다시 일주일 후에는 이러한 응급성 프로그램은 개발해서 반영하는 거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단 충분한 테스트를 해라 하는 게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이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반영하는 건 금지를 하나 응급으로 프로그램 반영해야 될 것은 허용하는 거로 규정을 다시 바꿨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제 인프라 쪽이었고요. 시스템 쪽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다 모니터링 다 시킵니다.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DB, 보안 솔루션 모니터링 전부 다 시켜서 우리 단톡방에다 인프라에 관련한 단톡방에다가 제가 보고를 매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버 이상 없다를 다 보고를 받고, 그래서 결국 시스템 쪽에서는 뭐 모니터링
외에는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니터링만 저희 계속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하드웨어가 장애 났을 때가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가 망가졌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규정은 우리 서버실이 폐쇄 기간 안에 하드웨어가 장애가 냈을 때는 방호복 입고 들어간다가 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실에 접근이 허용됐을 때는 상주 유지보수 직원이 들어간다. 가서 직접 교체한다가 그냥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주 안에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드웨어에 관련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 폐쇄 기간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하드웨어가 장애가 났으면 방호복 입고 들어간다는 게 저희 규정이었고요.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좀 시켰는데 이제 나타났던 문제는 첫 번째는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화상으로 회의하는 거를 그때 이제 막 연습 정도 해볼 상황이었고, 우리가 평상시에 뭐 화상으로 회의 같은 걸 전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가 안에는 이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장시간 접속했을 때 네트워크가 끊어진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수정 반영하는 거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이나 뭐 우리가 충분한 테스트를 다 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반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 데이터 확인하는 거 다 가능했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재택근무 가능하다. 의료정보팀은 재택근무는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 간의 업무 협의는 원활하지 못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병원에서 재택근무를 고려하신다면 프로그램 초기에 업무 분석하고 사용자들을 회의를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병원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설계를 다 끝내고 그다음에 코딩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는 재택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업무 초기 설계단에서는 그래도 유저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하드웨어 발생했을 때 뭐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성능 튜닝하는 거는 성능이 떨어졌을 때 튜닝하는 거는 원격으로도 가능했고요. 그래서 인프라는 결론은 뭐냐면 재택근무 불가능입니다. 이게 뭐 클라우드로 가든 뭐 병원 안에 있든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은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게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은 재택근무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2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다 보냈는데 원내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말이 돌았냐면 전산시 의료정보팀의 개발이나 운영 쪽은 재택근무 가능하다 하는 게 저희 원내에서도 그런 많은 팀장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유지보수 15명의 외주 인력들도 그러한 거를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재택근무로 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한 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병원에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책임자는 그래도 재택근무 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모아놓고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원내의 팀장들한테는 우리가 2주 안에는 특별하게 프로그램 개발하지는 않았다. 그냥 수정 오류 나는 거 개선하고 프로그램 뭐 간단한 변경 정도만 했다 한 정도로 이제 팀장들한테 얘기를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택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병원에서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적 구성도 뭔가 좀 백업이 필요할 것, 이중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단 물리적 공간이라도 분산을 시켜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냥 다 모아서 같이 있는 게 좋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는 사람들도 물리적 공간을 좀 떨어뜨려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제 세미나가 보안 세미나잖아요. 저희가 2주간의 경험을 내린 결론은 보안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자료 유출이었습니다. 자료 유출. 예. 자료 유출이 재택근무했을 때 가장 큰 위협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로그인을 감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놓죠. 뭐 DB 접근 솔루션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놓는데 개발자들이 DB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원회에서 DB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얼만큼의 데이터를 다 유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위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2주간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올해 6월 달에 가이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업무 환경이고요.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도입 운영을 위한 보안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와 영상 회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쭉 한번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만약에 원격 근무를 고려를 한다면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고요. 인터넷진흥원의 자료실 가면 거기에 웬만한 가이드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안이 계속 강조가 되잖아요. 계속 보안이 강조가 되고 또 법이 계속 바뀝니다.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는 걸 계속 따라가서 보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잘 누구 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제도가 바뀌는 거를 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라는 게 뭐 행안부에서만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강조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질병관리본부 인터페이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명의료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DUR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또 뭐 굉장히 많죠. 응급실에서도 또 관련된 것도. 그래서 외부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반면 그것들이 전부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외부하고 계속적인 인터페이스가 일어나는데 그게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병원이 거의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법 제도 만들고 실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뭔가 평가에 자꾸만 반영을 시킵니다. 이 평가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이 병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평가에 반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강제 시행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강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좀 따라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전자의무기록 인증 제도가 이제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만들어져서 이제 그동안에 시범 평가가 있었고요. 근데 시범 평가가 끝나고 이제 본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또 이 본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본사업이 들어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병원 평가나 뭔가 제도하고 자꾸 이렇게 매핑을 많이 시키려고 한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심사원이 약 120명 정도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직 교육을 또 한 40명 재직 교육을 시켰고요. 받았고. 근데 그 제도의 세 번째가 보안성입니다. 보안성. 근데 보안성이 총 13가지에서 1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유식별 번호를 암호화해라. 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의 실태를 사실 조사를 해보면 잘 되어 있는 병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라클 TD를 쓰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컬럼 암호화를 하지 않고 아마 대부분이 테이블 스페이스 암호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인증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고유식별 번호를 어떻게 암호화하고 있는지는 빨리 조사를 하셔서 올해 안에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도 오라클 TD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페이스가 통째로 유출됐을 때는 뭐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겠지만 컬럼 암호화는 셀렉트 하면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안에 대책을 좀 만들어서 고유식별 번호는 전부 다 암호화할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 현황 조사를 다 할 겁니다. 우리가 DB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식별 번호가 뭐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암호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동안 잘 버텼어요. 잘 버텼는데 EMR 인증의 보안성의 항목으로 하나 명시가 되니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병원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안성 기준이 14가지인데 그거 한번 쭉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게 고유식별 번호 암호화가 하나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병원에서도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가 아마 본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인증을 받으시려면 요거 하나 해결해 놓고 인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 받나요? 질문 받나요? 네.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그 장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이렇게 지금 오늘 계속 계시는 거죠? 예. 질문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료가 오픈을 했으면 사실은 이제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뭐 특정 병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 이름을 다 뺐습니다,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자료 가지고 원내에서 규정 만드시면 됩니다. 어떤 때 뭐 개발 가이드, 개발 규정을 어떻게 하자, 그다음에 뭐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쭉 요 자료 갖고 여러분들 규정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